연희동 대저택의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72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칼을 잡는 순간만큼은 30년 전 젊은 요리사의 날렵함이 되살아났죠. 은숙은 조용히 당근을 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녀만의 세계였습니다. 30년. 그녀가 남의 집 부엌을 지켜온 시간이었어요. 연희동 저택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은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그때 무언가가 은숙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희동 주택 매매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연희동의 큰 집은 팔렸고 은숙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으니까요.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힘입니다. 인생 사연 명작 어르신들이 한번 자신을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연희동 대저택의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72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칼을 잡는 순간만큼은 30년 전 젊은 요리사의 날렵함이 되살아났죠.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 위에는 오늘 아침 준비할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당근을 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녀만의 세계였습니다. 30년. 그녀가 남의 집 부엌을 지켜온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천직이 되었죠. 강남의 재벌가, 정치인 집안, 유명 연예인의 가정까지. 은숙의 손맛을 거쳐간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식은 기본이고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까지. 그녀가 못하는 요리는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그녀는 그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몸에 무리가 가실 텐데. 문득 부엌 입구에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괜찮아.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와 은숙이 준비하는 재료들을 흘끔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은숙은 그 한숨 소리에 가슴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민호 씨 회사 사람들이 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음식은 제가 케이터링으로 주문해 놨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식이 필요해서요. 은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칼질을 이어갔어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음식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집밥 같아서요. 비즈니스 모임에는 좀 더 특별한 게 필요하잖아요. 집밥. 그 단어가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은숙이 3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고작 집밥으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죠. 지연은 은숙의 과거를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지연이 나간 후 은숙은 조리대 아래 숨겨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비밀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프랑스 미슐랭 셰프에게 배운 소스 비법, 일본 최고의 스시 장인에게 전수받은 초밥 기술, 중국 황실 요리사의 후손에게서 배운 궁중 요리법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어요. 은숙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이 차려졌죠. 된장찌개, 갈치구이, 나물 반찬들.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에 30년 내공이 담긴 요리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들 민호의 인사는 늘 형식적이었어요. 그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은숙이 요리로 번 돈으로 그의 사업 초기 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민호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얘들아, 된장찌개는 조금만 먹어. 나트륨이 너무 많아. 손녀들이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좋아했지만 지연은 늘 제재했어요. 은숙은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죠. 식사가 끝난 후 은숙은 홀로 부엌에 남았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고급 주방 도구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독일제 칼, 프랑스제 냄비, 일본제 도마.
모두 그녀가 30년간 하나하나 모은 보물들이었죠. 창밖으로 연희동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녀의 실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이 되자 집은 분주해졌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며 오갔어요. 은숙은 자신의 부엌이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지연이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청담동 유명 레스토랑에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셰프가 직접 와서 마무리했답니다. 손님들의 감탄 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30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대형 호텔 주방장이 되었을 때의 사진이었죠. 젊고 당당했던 그 시절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커졌어요.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영자의 전화였어요. 은수가 잘 지내니? 강릉에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됐네. 여기 바다 보면서 사니까 정말 좋아. 그래? 부럽네. 은숙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음을 느낀 영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어서. 너 같은 실력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요리사인데. 요리사.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나는 요리사였어. 은숙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창밖으로 연희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눈에는 더 이상 그 불빛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 같았죠.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밥을 만들어야 하겠죠.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연희동 저택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이번엔 민호의 회사에 큰 투자를 약속한 중국 투자자들을 위한 만찬이었죠. 은숙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한정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복죽, 구절판, 갈비찜, 신선로.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어요. 은숙은 정성껏 담아낸 음식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할 거라 믿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은숙이 놀라 돌아봤어요. 오늘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한정식이야. 특별히 신경 썼어.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죠. 제가 케이터링 주문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대접하라고요. 촌스럽다. 그 단어가 은숙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정식이 어떻게 촌스러워? 이건 우리나라 최고의. 됐어요. 이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퓨전 요리를 주문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건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지연이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은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6시간 동안 정성을 쏟은 음식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화려한 케이터링 음식들이 차려졌죠. 은숙은 부엌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거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 화장실이 어디죠? 급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배를 잡고 쓰러지기 시작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연희동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집단 식중독이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손님들. 남은 가족들은 거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은숙도 불려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혹시 부엌에서 뭔가 잘못 만지신 거 아니에요? 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 만졌다고?
어머니가 아까 부엌에 계셨잖아요. 케이터링 음식에 뭔가 섞이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도 위생관념이 좀.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내가 30년간 요리하면서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를 낸 적이 없다. 어떻게 나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가 날아갈 판이란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은숙을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다음 날 아침, 온 동네가 술렁였어요. 연희동 김 사장네 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대요. 시어머니가 음식에 뭘 넣었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은숙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보건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의 비위생적인 조리 과정이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오해였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셔야죠.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부엌일은 좀 줄이세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은숙은 텅 빈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아니, 애초에 이 집에서 그런 명성 따위는 없었겠죠. 냉장고를 열자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한정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상하기 시작한 음식들. 은숙은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전복죽을 버리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나는 죽었다. 요리사 김은숙은 죽었다. 이제 남은 건 그저 민호의 어머니, 지연의 시어머니일 뿐이다. 펜을 놓는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아마도 은숙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희동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숙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닌 것 같았죠. 부엌으로 돌아온 은숙은 벽에 걸린 칼들을 하나씩 내렸어요. 30년간 함께한 동반자들이었죠. 독일제 칼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은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제대로 써주지 못해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의 전화였습니다. 은수가 무슨 일 있었어? 내 동네에서 식중독 사고 났다며. 응. 우리 집이야. 뭐? 설마 내가 만든 음식 때문에? 아니야. 케이터링 음식이었어. 하지만 모두가 날 의심했어.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너 같은 실력자를 그렇게 대하다니. 은수가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식중독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동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숙이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지연은 신경질적으로 지켜보았죠. 마치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 은숙은 자신의 요리 도구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칼들이 어디 갔지? 지연이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 낡은 것들이요. 버렸어요. 녹슬고 비위생적이라서요. 새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은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함께한 독일제 칼. 일본 장인이 만든 특별한 식칼. 모두 사라졌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버린 거예요? 하나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생이 더 중요하죠. 은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지연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낡은 노트들도 정리했어요. 온통 기름때가 묻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레시피 노트. 30년간의 보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말이었죠. 은숙은 급하게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수거차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은숙은 우연히 민호와 지연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엄마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잖아. 그러게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글쎄, 생각해봐야겠네. 요양원. 그 단어가 은숙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자신을 버리려는 거였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72세. 하지만 아직 건강했고 요리할 힘도 충분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가요. 민호 오빠가 리조트 예약했어요. 손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은숙도 오랜만에 가족 여행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나도 짐을 싸야겠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과 민호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비행기도 힘드시고. 맞아요, 엄마.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난 가족이 아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은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창피해서 귀찮아서 두고 가는 거였죠. 일주일 후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은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그때 무언가가 은숙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희동 주택 매매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어느 집이신가요? 연희동 87번지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 집은 은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30년간 요리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으니까요. 그 집이요. 좋은 매물이네요. 바로 매수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은수가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나 강릉으로 갈래?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말 드디어 결심했구나. 응. 거기서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해. 내 요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잘했어. 여기 바닷가 근처에 좋은 건물이 있어. 식당하기 딱 좋아. 은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은숙은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레시피 노트 일부를 다락방에서 찾아냈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는. 짐을 싸면서 은숙은 30년간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아들을 위해 새벽까지 도시락을 싸던 날들. 며느리의 시댁 식구들이 왔을 때 3일 밤낮으로 요리하던 기억. 손녀들의 생일상을 차리던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은숙은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30년간 살았던 집. 하지만 결코 자신의 집은 아니었던 곳. 언제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감옥 같은 곳. 안녕. 이제 자유야. 작은 캐리어 하나와 요리도구 가방을 들고 은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연희동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은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어요. 강릉으로 가는 길.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을.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은숙이 마중 나왔을 텐데.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텅 비어 있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 계약서.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을 팔았다고. 바로 그때 은숙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희,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내게 상의했니? 민호와 지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30년이야. 내가 이 집을 산 지 30년.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요리했어. 명절엔 3일 밤을 새웠고 너희 생일엔 특별 요리를 했지.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 내가 요리해서 번 돈으로 샀어. 너희는 그저 들어와 살았을 뿐인데. 근데 나를 쓸모없는 짐짝 취급하다니.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만. 내 칼을 쓰레기라고 버렸지? 30년 레시피를 낡은 종이라고 버렸고 식중독 사건 때는 날 범인 취급했어. 지연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그건 오해. 오해? 내가 이 집에서 들은 가장 많은 말이 오해였어. 내 요리는 촌스럽다, 기름지다, 집밥 같다. 그게 다 오해였니? 손녀들이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어요. 은숙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아? 내가 30년 전에 호텔 주방장이었던 거. 미슐랭 셰프들이 내 요리를 배우러 왔던 거.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았던 거. 민호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야. 단지 너희가 몰랐을 뿐. 은숙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살릴 수 있었던 요리 도구들과 레시피 일부가 들어 있었죠. 그래도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집을 팔고. 은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김은숙, 너희가 내게 했던 것처럼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릉. 거기서 식당을 열 거야. 진짜 내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손녀 중 큰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는데. 은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졌어요. 김은숙,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진짜 요리사로 살고 싶어. 너희가 크면 강릉에 놀러와. 진짜 특별한 요리를 해줄게. 현관으로 향하는 은숙의 등을 보며 민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은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김은숙, 30년이 늦었어. 이제야 잘못을 아는 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은숙이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없잖아. 집은 팔렸고 가족은 글쎄요, 있었나? 그 말을 끝으로 은숙은 문을 나섰습니다. 그 밖에는 영자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숙이 차에 오르자 영자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는 30년간 충분히 했어. 이제 새로 시작이야. 차가 연희동을 빠져나가는 동안 은숙은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봤어요. 민호와 지연 손녀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은숙은 앞을 봤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 자유로 가는 길을.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은숙 없는 집이 얼마나 춥고 쓸쓸한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태웠어요. 지연은 밥을 하다가 물 조절을 실패했죠. 손녀들은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이렇게 했던 거구나. 요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연희동의 큰 집은 팔렸고 은숙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으니까요. 6개월 후 강릉 바닷가. 작은 간판이 바닷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은숙이네 바다밥상.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이었어요. 은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죠. 오직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1~2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죠.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최고의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혹시 연희동에서 요리하셨던 김은숙 선생님 맞으세요? 은숙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요리를 먹었던 기업 회장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리를 다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그날 이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은숙의 작은 식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유명 요리 블로거가 방문했어요. 그가 올린 리뷰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강릉에서 발견한 보물. 30년 내공의 진짜 요리사. 이런 맛은 처음이다.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 대기는 기본이었어요. 은숙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요리가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니? 먼저 부탁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이 있는데 어머니 요리가 꼭 필요해요. 은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요리가 촌스럽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기로 와. 손님으로 온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일주일 후 민호와 지연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그들도 2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자리에 앉은 민호와 지연. 은숙이 직접 요리를 가져왔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연희동에서 늘 해주던 그 음식들이었죠. 첫 숟가락을 뜬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이 맛이었구나. 우리가 매일 먹던 게 이렇게 특별한 거였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큰 보물을 몰라봤는지. 은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아셨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때 손녀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손녀들을 안아주었어요. 너희들도 왔구나. 할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방학 때마다 와도 돼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그래. 너희는 언제든 환영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은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어요. 배우고 싶다면 제대로 배워야 해. 쉽지 않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 가족은 떠났습니다. 은숙은 바닷가로 나갔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영자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일찍 나왔어야 했어. 은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짠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죠. 이제야 진짜 김은숙으로 살고 있어. 누군가의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닌 요리사 김은숙으로.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요리를 시작했죠.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첫 손님, 오늘은 뭐가 특별 메뉴예요? 오늘은 제가 30년 전에 개발한 특별한 된장찌개예요. 이제야 선보이는 거죠. 손님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은숙은 당당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칼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리듬감 있는 칼소리가 식당을 채웠죠. 30년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뜻밖의 손님이 또 찾아왔어요. 한국 최고의 요리 평론가였죠. 김은숙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연희동을 떠난 요리사라는 제목으로요. 은숙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제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특별하죠. 72세에 새로 시작한 용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늦었지만 찾아낸 진짜 내 인생.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희동에 숨겨진 요리사가 어떻게 강릉의 보물이 되었는지. 평론가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은숙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진짜 이야기를. 저녁 무렵 은숙은 다시 바닷가에 섰어요. 손에는 영자가 선물한 새 앞치마가 들려 있었죠. 요리사 김은숙이라고 순호하진. 진짜 시작이구나.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말에 화답하듯 철석였어요. 강릉의 작은 식당은 오늘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요리사의 귀환을 축하하듯이.